안녕하세요. 이항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어머니 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람의 성정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은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보석과 같은 요소라고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일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하지 않다면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얼핏 성공한 것 같아도 그것은 깊이가 없는 빈 껍질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으며 지금까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맡은 일이 무엇이건 밤을 새우든 하다가 지치든 결말이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저를 다그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결과를 긍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정하려고 하거나 쉽게 절망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40대 초반에 광주의 호남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내려갔습니다. 내외가 같은 지방에서 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3남매를 떼어놓고 지방으로 간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에 와서 박사과정을 계속하고 모교의 수업 시간을 맡아서 강의하고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먹일 것 준비하고 다시 광주로 가면서 저는 늘 제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무엇하러 가고 있니? 아이들을 나무라고 가면서 고속버스 안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시인도 교수도 박사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수고는 접어두고 내 딸이 대학 교수가 되었구나. 걱정 말고 가거라. 등을 밀어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 있을 때 아이들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서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철거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올라와서 어머니께 너무나 죄송해서 다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도 어머니는 다시 철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는 서재에 꽂혀있는 책들, 예를 들면 펄벅의 돼지나 이모당의 마른 잎은 굴러도 돼지는 살아있다, 토마스 하디의 테스, 이런 책을 읽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테스를 읽으면서 주인공 이름이 혼동된다면서 알레크와 에인젤의 이름을 노트에 적으셨습니다. 알레크, 불안당 같은 놈, 에인젤, 도련님, 이렇게요. 마치 독후감대에 출전할 학생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것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애들은 저녁 10시 이후 11시 이전에 간단한 예배를 본 후 취침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외가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부터 습관처럼 지켜온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날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한 후에 그날 일과를 반성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간단한 예배지만 그것은 애들의 마음을 정돈시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베스트셀러의 판열에 오르는 걸 보면서 아이들은 왜 엄마는 베스트셀러가 아니냐고 셈이 나는 듯 묻곤 했습니다. 이 다음에 너가 당신의 가장 좋은 작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희들을 일렬 힘대로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이 아이들이 제가 쓴 가장 좋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게을러지면 안 돼. 아이들은 어미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는지 긴장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문을 열고 광주를 가기 위해서 골목을 미쳐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냉장고 문에 불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어미가 집에 있을 때는 별로 간식을 먹지 않던 애들이 집에 없으면 허겁지겁 먹는다는 것입니다. 결핍된 애정을 입으로 먹어서 채웠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셋째는 책상 위에 언제나 제 시집이나 수필집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만일 책상 위에 영어나 수학 참고서가 있었다면 저는 그런 대로 만족했을 것이지만 겨우 어미의 책이나 꺼내놓고 있다니. 너 지금 어느 때라고 엄마 책이나 읽고 있어? 안 보이는 곳에 책을 감추곤 했지만 다음 주말에도 또 그 다음 주말에도 그 애는 책상 위에 제가 쓴 책을 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그리워서 숨결이라도 느끼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솔초 남으라고 광주행 고속버스를 아픈 마음을 누르면서 울면서 갔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가르치러 가는 길인가? 내 자식을 던져두고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러 가는 길인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몇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내 가슴의 고요라는 시입니다. 너를 바라보는 내 가슴의 고요에서는 낮은 풍금 소리가 난다. 낙엽은 사철 아름다운 사연의 엽서처럼 치고 나는 네 발자국마다 기도로 숨이고 싶다. 풍화하는 노래로 잠기고 싶다. 함께 가는 강물은 유유하게 흐르고 함께 가는 햇살은 눈부시구나. 너를 생각하는 내 가슴의 고요는 살구꽃잎 흩날리는 4월의 훈풍 같다. 땅 위에 이런 은혜 다시 없으리. 눈물 가득 너를 보는 내 가슴의 고요. 너무 처참하게 쓰지 않으려고 했더니 마음이 그대로 다 담기지 못했습니다. 징징거리지 않으려고 자제했더니 전체의 분위기가 너무 느긋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깨끗하게 옮겨 쓴 것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생각하면서 쓴 시야. 아이는 책상의 유리판 밑에 깔아놓고 자주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는 당신의 고달픔을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새벽에 도착하든 집을 떠나든 오밤중에 집을 떠나든 집에 도착하든 언제나 밥을 먹이려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이는 것이 어머니의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밥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얘야, 밥 먹어라. 어머니의 성경책 잠언의 몇 절쯤에 혹은 요한계시록 어디쯤에 금색 실로 술을 놓은 이 말씀이 있을 거다. 얘야, 밥 먹어라. 더운 국에 몇 숟가락 뜨고 가거라. 아이 낳고 첫 국밥을 먹은 듯 첫 국밥을 잡수시고 내게 물리신 당신의 젖을 빨고 나온 듯 기운차게 대문을 나서는 새벽. 맑은 백자 물대접만한 유순한 달이 어머니의 심부름을 쫓아 나와서 체할라 물 마셔라 끼니 거르지 말거라. 눈앞 보얗게 타일러 쌓고 어디서부터인가 시원히 검은
혓바닥 붙어인가 마른 가슴 헐어내는 당신의 근심, 평생토록 밥을 먹이는 당신의 사랑.